예,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죠? 예. 아무튼 자, 시작을 할게요. 네. 날이 많이 더워졌다가 오늘은 조금 어제보다는 좀 선선한 것 같네요. 그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은 천일염 관련주들 요즘에 급등을 했었죠. 그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이제 그 이슈는 계속 살아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천일염, 품절, 대란 뭐 이래가지고 가격 폭등 이래서 그것 때문에 급등했던 천일염 관련주들이 요즘에 대량 거래를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과거에 개인들이 많이 쓰던 그 대량 거래 기법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옛날 것 중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 10년 전, 20년 전에 쓰던 기법이 지금 그대로 쓸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 현실에 맞게 보정을 좀 하든지 아니면 아예 쓰지를 말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 그냥 그대로 그냥 쓰신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아, 저 축구합니까? 예, 내가 사는 이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축구나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축구하는지도 몰랐네요. 축구할 때는 확실히 덜 들어오시죠, 그죠? 네. 네네. 자, 일단 그러면 먼저 힌트를 좀 드리면, 요즘에 조선주나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쪽도 많이 가고, 교육 문제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그쪽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이따가 얘기 또 해드리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좀 더 움직일 거예요. 어제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대북주랑 겹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오늘 왜 보면은 그 아스콘 도로포장 관련주도 급등했죠. 그거 다 2018년도에 대북주 급등할 때 그때 갔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를 또 이제 처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쪽으로. 그쪽을 아직 끝난 게 아닌데 그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냐면 오늘 급등했는데 MPK가 있고요. MPK 이미 떠버렸고 SG도 오늘 급등을 했었죠.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뽑았어요. 그죠? 스펙코는 상한가 찍었다 풀렸고 MPK, SG가 꼬리 달고 내려왔죠. 그죠? 이거 말고 홈센터홀딩스, 보강산업, 유진기업 이건 아예 안 움직였고 오늘 이런 게 있거든요. 그전에는 콤텍시스템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그전에. 근데 어쨌든 한국석유도 있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어디에 있는 걸 사시면 되냐면 부산 근처에 있는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요? 부산 근처. 이해되신 분들만 7번 찍어주시고. 웬 부산? 마산이나 어디, 마산도 괜찮겠다. 저기 막 강원도나 저기 서울이나 그죠? 호남 쪽 말고 부산 쪽. 네?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축구까지 포기하고 들으셨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해 드렸어요. 네. 이 부분만 딱 녹화를 도려내고 싶다. 그죠? 녹화를 딱 이 부분만 도려낼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자, 이따 또 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제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주도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수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하죠. 그 뭐예요? 대량거래 얘기. 오늘은 종목을 좀 천천히 이제 꼭꼭 이제 씹듯이, 그죠? 천천히 이렇게 밥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듯이 오늘은 종목을 그렇게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 마감한 걸 잠깐 먼저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재미없어요. 원래 지수는 재미없는 게 좋은 거예요. 지수가 너무 재밌으면 종목들은 힘들어하거든요. 왜냐면 지수가 재밌다는 얘기는 막 확 올라가고 있거나 확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종목은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형주 위주로 간다는 얘기니까 중소형주 들고 있는 사람 당연히 재미없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 개별주 테마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재미없죠, 당연히. 그죠? 네. 그 다음에 지수가 급락하면 올라간 것도 없는데 막 떨어져야 되니까 기분 나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지수가 재미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2주째 지수가 아주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지금 재미가 없어요. 나스닥 지수는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특강을 좀 해드렸는데, 나스닥 지수는 좀 이제 약간 빠질 수 있어요. 나스닥 지수가 이게 어제 휴장이어서
오늘 열릴 건데 이게 지금 단기 과열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나스닥 지수가 하락할 거 약간의 조정을 받을 걸 대비해서 지난번에 러셀 2000 지수 얘기해드리고 막 그랬던 거예요. 미국에 이제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상세하게 안 할 건데 막연하게 여름이라고 해서 조정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름엔 꼭 폭락 온다 그러는데 헛소리입니다. 응? 헛소리야. 이게 이제 저기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지수가 여름에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락이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상한가 한 거는 몇 개 있거든요. 일단은 뭐 지수는 얘기 끝났어요. 재미없다라고 이제 얘기한 게 다고요. 오늘 급등한 종목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거래소에서는 흥하해온이 상한가를 갔는데 전체 분위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수해주나 이것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테마주들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흥하해온이 상한가 갔죠. 근데 어디서 나와요? 바닥에서 나오죠. 오늘 해운주들 좀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운주 말고 이제 조선주, 하나오션, 조선주 날라다니죠. 요즘에 삼성전자하고 그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쉬고 있는 동안에 뭐가 가냐면 조선, 해운, 그리고 대한해운도 아까 좀 급등했죠. 네. 그리고 화학 관련주 중에서 뭐가 가요? 금호석유를 뽑았어요. 5%. 네. 그러니까 이 개별 저기 대형주 쪽에서도 순환매가 도는데 그 다음에 건설기계 뭐 현대인프라코어 네, 이런 종목들도 신고가나죠. 기관 수급이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반도체주들이 쉬는 동안에 기계, 조선, 뭐 이런 쪽이 화학 이쪽이 잘 가고 있는 거죠. 현대로템도 씩씩하게 잘 가죠. 현대로템이 이제 방산주기도 하지만 그죠? 네. 뭐 전철, KTX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 쪽에서도 긍정적인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별 그래서 지수가 이제 막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코스피 지수죠. 이게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대형주 쪽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보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뭐가 많이 올라왔냐면 뭐 여러 가지인데 TS 트릴리온이라고 아시죠? 이거 탈모 치료제 옛날에 그 저기 아니에요, 뭐죠? 작년에 왜 작년 초에 이재명 대선 정책주 탈모 그 관련 주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막 튀어 올라오고요. TFE, 루닛 이런 거 상한가 나오고 13만 원짜리인데 뭐 잘 갑니다. 그죠? 막 날아다니고 있고 뷰노 이런 거. 네, 그냥 뽑아요. 근데 롱투코리아 오늘 20% 급등했고 낙폭가 대주죠. 네. 시간에서도 급등했고 MPK하고 아까 스펙고 이런 것들은 아스콘 도로포장 관련주고 인성정보 이런 거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 쪽에 지금 여러 개가 올라가는데 이 종목들이 다 뭐냐면 재료가 다 각양각색이에요. 어느 한쪽 뭐 테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골고루 가요, 골고루. 낙폭가 대주, 그 다음에 신고가라는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급등하는 이유가 다 틀려요. 각자 회사마다 이렇게 호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테마주도 있고, 테마주도 옛날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는 로봇이면 로봇만 갖고 챗 GPT면은 챗 GPT만 갖고 그런 식이었잖아요. 4월달까지는 2차전지만 가고 5월달에는 전반적으로 좀 맹했죠, 그죠? 맹하다 그러잖아요, 맹하다. 네. 근데 지금은 다 잘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이런 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3월달이 됐다고 해서 이제 봄이 바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3월달에 이제 먼저 피는 꽃이 있어요. 꽃도 피는 순서가 있잖아요. 4월달 되면은 더 많은 꽃이 피고 5월달, 6월달 되면 어떻게 돼요? 어지간하면 다 피죠. 꽃도 피고 그 다음에 싹도 다 나오고 그죠? 6월달쯤 되면 다 피는 거 아닙니까? 새싹 다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비율을 그렇게 들어드렸잖아요. 그죠?
조정 올까봐 겁내지 마시고 늘 하시던 대로 열심히 하시라고. 그죠? 아무튼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회복도 잘 되고 있고, 선인 시스템은 저희 방 추천주도 아니고 평소에 언급한 종목도 아니지만 잠깐 뭐 보면 3월달하고 5월달에 투매가 좀 많이 나왔죠. 개미들이 손절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수급 안 가도 뻔합니다. 근데 끌어올리면서 52주 신고가 나오죠. 그죠? 네. 바로 이거예요. 작년에 여기서 안 힘들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힘들었지. 그죠? 네. 다 힘들었어요. 근데 버티고 버티니까 웃을 날이 오잖아요. 이 정도면은 작년 고점이에요. 그죠? 네. 여기서 한두 개만 더 뽑아주면 이분 20%, 뭐 30%, 50% 수익 내고 팔겠죠. 여기서 이제 물려있던 분들. 은행에다가 돈 10년 넣어보세요. 이 돈 벌리나 안 벌리지. 응?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고 돈이 썩어나가는 줄도 모르면서 1년, 2년, 3년은 잘 견디면서, 그죠? 네. 아파트나 집 같은 거 그냥 생각 없이 급하게 사가지고 비싸게 사서, 그죠? 거기에서 몇 년 동안 그냥 편안하게 사시면서, 주식은 3개월 이상을 잘 못 들고 가요. 6개월, 1년 이상 들고 가면은 몸에서 막 살이 나오시는 거예요. 살이. 스님들, 왜 고승들 옛날에 오랫동안 그 하시면 뭐 몸에서 살이 나온다고 하죠. 네. 그래요. 왜 그러실까? 그죠?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들어왔는데 너무 빨리 벌려는 욕심이 강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잡숫고 여유 있게 생각을 좀 하면 주식만큼 좋은 투자처가 없거든요. 그냥 돈 빨리 벌리죠. 상대적으로. 그죠? 근데 빨리 가려고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튼 종목들이 많이 긍정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좋게 보세요. 다만 아까 얘기 드렸지만 나스닥 지수가 잠깐 하락할 수는 있어요. 그게 좀 불편한 거죠. 시황에서는 그게 불편한 거죠. 최근에 환율도 안정돼 있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7월달에 조금 할 수도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거 아니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반 모든 것들은, 대부분의 것들은 긍정적인데 이제 걱정되는, 약간 신경 쓰이는 거는 나스닥이 너무 과열됐다는 거. 그 나스닥이 떨어지는 거는 부정적인 게 아닌데 그거에 반응할 개미들의 그 반응 그게 걱정되는 거죠. 나스닥 전날 밤에 뭐 2% 떨어졌다 그러면 또 갖다 집어 던지는 거 아니냐, 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막 잘 올라온 개별주들 살짝 또 차트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좀 거슬리는 거죠.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 정도 감안하고 가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나 아니면 그 천일염 얘기로 들어가 보죠. 오늘은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거래량 얘기만 할 거예요. 자, 보면 최근에 인상가가 제일 많이 갔던 거죠. 인상가. 오늘은 이제 대량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잠깐만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대량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대량 거래가 이제 터지면 이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량 거래 또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 기법은 뭐냐면 대량 거래가 터질 때까지 주식을 홀딩하다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 거기서 팔아버린다. 그게 고점이다. 그게 옛날 기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기법이 잘 안 맞아요. 제가 평상시에도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맞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 잘 안 맞습니다.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급등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량 거래가 안 터졌는데 고점 찍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장대 음봉이 아니라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그 대량 거래와 관련된 기법은 수정을, 그러니까 보정을, 즉 업데이트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릴게요. 일단 이제 보시면 옛날 기법, 옛날에 뭐냐면 잠깐 종목을 뭘 예를 들을까? 예를 들어서 유라테크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여기가 2009년 이때쯤이거든요.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주가가 평상시에 못 보던 이런 대량 거래가 터지면 그냥 거의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대충 여기거든요. 그 얼추 고점인 거예요. 근데 떨어지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호재가 나오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는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정도 대량 거래 터지면 뭐 사실상 끝이다, 이렇게 보고 하면 돼요. 뭐 그 뒤로는 계속 이 근처에서 맴돌고, 뭐 종목을 아무거나 눌러봐도만 될 텐데 요즘에는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 뭐 가비야, 가비야. 옛날에 이게 그 SNS 관련주로 많이 갔었는데 2007년도에 보면은 평상시에 못 보던 대량 거래가 터지죠. 그건 거의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대량 거래 터질 때까지 그냥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매수했건, 여기서 상따를 했건, 여기서 뭐 하한가에 잡았건, 뭐 그냥 뭘 했건 간에 그냥 버티면 돼요. 언제까지? 대량 거래 터질 때까지. 그러다가 또 세월이 몇 년 지났어요. 여기 보니까 이때 이게 대선주로 갔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평상시보다 많은 거래가 터질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자, 거래가 이만큼 터졌죠? 어딜까요? 여기. 나중에 또 여기에서 이만큼 터지죠. 여기까지 버티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옛날에 이게 옛날 기법. 여기도 단기 고점 보면은 거래 터져 있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쉽죠? 그래서 이 기법을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갑이야. 여기도 보면 이제 못 보던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어디서 터져요? 여기서 터지죠. 끝.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이게 다 옛날 기법이에요. 지금은 거의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예를 들어서 대량 거래가 터진 걸 보고 대량 거래가 이제 고점에서 터졌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그러면 대량 거래가 터진 다음에 팔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량 거래가 터진 걸 눈으로 확인하고 팔면 늦어요. 이때는 상한가가 15% 막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량 거래가 언제 터졌냐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0원이었는데 1,000원에서 2,000원, 한 3,000원, 그러니까 2배, 3배, 수익률을 따지면 100%, 200% 정도 나고, 여기에서 상한가 가다가 15%짜리 상한가 가다가 실패하고 떨어지면은 캔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터져요. 그러면 상한가가 5개가 그때 15%짜리가 5개 나오면 100% 수익이에요. 5개 또 나오면 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상한 이 정도면요, 상한가 5개에서 한 10개, 한 7개, 5개, 7개 정도 먹은 상태에서 대량 거래 터진 거 보고 그냥 팔면 돼요. 그러니까 상한가 7개 정도 먹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정도 반납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럴 용이 있으시죠. 아, 상한가 7개 먹었는데 그 중에 하나 못 줘요? 주지? 그죠? 예전에 옛날에 저도 한 15년 전에 그때 허투를 좀 쳤어요. 어디 상가집 가거나 그러면 돈 따면은 전문 용어 안 쓰겠습니다. 뭐 주잖아요, 그 사람한테. 아유, 뭐 좀 먹으라고, 사 먹으라고. 네, 흔쾌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상한가가 30%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한가, 연속 상한가가 3개 이상 잘 안 나오거든요. 그죠? 3개 이상 잘 안 나옵니다. 30%짜리 상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왔어요. 상한가니까 양봉으로 하죠. 상한가가 하나, 둘. 근데 이제 그러면 30% 수익, 여기까지 갔으면 누적으로 대충 한 70% 수익이겠죠, 그죠? 70% 이상. 네. 근데 여기에서 아침에 막 급등하다가 끝날 때 이렇게 끝나면서 대량 거래 터졌어요. 그럼 수익을 얼마나 반납한 걸까요? 한 100% 이상 수익 났던 건데 대량 거래 터진 걸 확인하고 났을 때는 얼마예요? 예, 전체에서 수익이 30은 이상 났겠지. 40에서 50%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억울하잖아요. 아니, 아침에 100%까지 수익 났었는데 어이씨, 수익이 40%로 줄어들었네. 궁금해서 이제 그 돈 내고 하는 전문가는 못 믿겠고 어디 이제 무료로 하는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존경하는 전문가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무당이랑 똑같아요. 왜냐면 무당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해주는 무당들 많거든요. 네. 그 사람이 물어보는 의도가 뻔하거든요. 그러면 괜찮으실 겁니다. 왜? 공짜니까. 그럼 이제 좋은 얘기 듣고 나서 받는 날도 팔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끌려당기는 거예요. 수익도 못 내고. 대량 거래 터지는 거 보고 팔다가는 못 팝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죠, 그죠? 네. 옛날 대량 거래 기법이 지금은 안 맞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상한가가 30%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바뀌었냐면 2015년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날짜는 6월 15일. 안 까먹어요. 왜 안 까먹냐고요? 난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상한가가 30%로 바뀌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잘 쓰고 있던 기법이 많이 바뀔 때니까. 진짜로 기법 무지하게 바뀌었어요. 사실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법을, 옛날 기법을 지금도 많이 써요, 사람들이. 오류가 많겠죠. 그때 그 기법으로 해도 돈 벌까 말까 했는데 지금 뭐 거의 힘들다라고 봐야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이제 종목을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인상가부터 볼까요? 인상가를 보시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상가 띄워놓고 대량 거래가, 그러면 대량 거래 기준이 얼마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대량 거래라고 하면 한 어느 정도 나와야 대량 거래라고 할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나와야지 대량 거래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 방송은 천천히 하자. 뭐 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하면 내일 또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일 수요일이죠. 대량 거래라는 거는 얼마가 나와야 대량 거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대량 거래라는 건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100만 주다, 500만 주다, 1000만 주다, 아니면 뭐 상장 주식수의 뭐 절반 이상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뭐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상대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인 수치. 왜냐하면 상장 주식수가 회사마다 다 다르죠. 그죠? 상장 주식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1000만 주가 대량 거래다, 2000만 주가 대량 거래다, 이게 말이 안 맞고 논리적이지가 않죠. 그죠? 합리적인 그게 아니죠. 그리고 상장 주식수가 설령 똑같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주가가 다를 수 있잖아요. 1000원짜리 회사하고 10,000원짜리 회사하고 거래량이 똑같을 수 있어요? 다르죠. 그렇죠? 상장 주식수도 다를 거고 주가도 다를 거고. 설령 상장 주식수와 주가가 똑같다 하더라도 뭐가 다를까요? 기타 물량이 다르겠죠. 기타 물량이 뭐예요? 상장 주식수에서 대주주하고 대주주 우호 지분을 뺀 거예요. 자사주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사장님이 와이프를 너무 믿어서 와이프한테 지분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혼하지 않는 이상 그 지분을 팔진 않겠죠. 그런 주식은 일반적으로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뺀 나머지를 기타 물량이라고 하죠. 근데 기타 물량의 수가 다 똑같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타 물량이, 예를 들어서 기타 물량도 똑같다 칩시다. 뭐 기타 물량이 50%예요. 똑같다고 해도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유통 물량은 또 틀려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상한가 한 대여섯 개 나와도 쳐다도 안 봐요. 굉장히 그런 걸 귀찮아해요. 아, 왜 저래? 이렇게 시끄러워. 그런 분들 진짜 있어요. 근데 이제 초단타 치고 막 신용 걸고 막 난리를 지기는 주식도 있겠죠. 유통 물량이 다 틀려요. 조금만 한 상한가 하나만 나오면 그냥 어떻게 못 팔아가지고 막 난리가 난 주식도 있거든요. 세력이 잘 붙는 종목이 있고 세력이 잘 안 붙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대량 거래량이라는 거는 어느 특정 수치를 딱 깔끔하게 얘기하기가 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병원 갔는데 그 당뇨 검사할 때 수치가 있잖아요. 그죠? 요 정도, 여기 또 여기는 정상, 여기서 여기 좀 넘어가면 좀 위험하고, 뭐 예비 당뇨 판정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되면은 심각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절대적인 수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쉽게 가르쳐드리는 방법인데, 대량 거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가장 1초 만에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상장되고 나서 밑에 거래량을 딱 보는 거예요. 상장된 처음부터. 그러면 최근에 거래 이만큼 터졌죠. 한눈에 봐도 대량 거래죠. 이해되셨어요? 이번 주 보여주고. 아, 쉬워요. 딱 한눈에 보이잖아요. 일봉 차트로 봐야 되겠죠. 일봉 차트로. 한눈에 딱 보이거든요. 대량 거래네. 뭐가 어려워요? 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대번 한눈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쉽게 또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 써져 있는데, 현재 가창 보시면 또 많이 나오고, 상장 주식 수지. 그리고 요즘에는 다 써 있잖아요. 자, 보면 이 인상가의 상장 주식 수는 3,300만 주래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그죠? 근데 여기 대량 거래 터진 게 언제? 여기잖아요. 6월 12일 날. 이날 터진 거래량은 5,200만 주. 그러면 얼마예요? 상장 주식보다 1,900만 주, 즉 50% 이상 더 나왔어요. 전체 상장 주식수보다 50%가 더 나왔다. 150%죠. 그럼 이건 보나마나 뭐예요? 과열. 과열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상한가에서 거래가 그만큼 나온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막 이렇게 막 긴 꼬리를 단 음봉이 나오면서 이게 나오면서 대량 거래 터진 게 아니라 상한가에서 거래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 다음날 보니까 하루 쉬더라고요. 근데 하루 쉬는 게 뭐냐면 거래가 확 줄죠. 왜 그랬냐면 주가가 너무 이제 급하게 올라오니까 이제 단기 거래에 지정이 돼가지고 3일 동안 단일가 거래를 한 거죠. 왜 10분 단위 거래시키잖아요. 10분 단위. 그죠? 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그 천일염 가격이 폭등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좀 쉬라고 했더니 안 쉬고 더 올라간 거예요. 당연히 여기 3일 동안 거래가 없죠. 그리고 그게 딱 풀리는 순간 그 다음날 아침에 급락 출발해서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8%까지 갔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14%에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옛날 기법을 갖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상한가에서 이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갔거든요. 여기는 3,000원 정도고요. 여기는 4,000원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30% 이상 더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여기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직 인상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런 이제 무료 진단을 많이 해주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잘 안 맞는다고 저는 봐요. 그건 아까 제가 가비아랑 뭐 그런 거 보여드렸죠. 옛날 기법이라니까. 옛날에는 그 기법이 정말 잘 맞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한가가 30%로 바뀌면서 어느 날 다 한꺼번에 안 맞기 시작한 게 아니라 천천히 그 기법이 바뀌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이게 안 맞았다니까.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게 2013년이고요. 탄핵으로 끝난 게 2017년이에요. 2013년도부터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슬슬 상한가 30%로 바뀌고 이제 더 안 맞았고 지금은 어쩌다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는 좋게 봐요. 왜? 대량 거래가 아니니까. 여기에 절반이니까. 근데요, 이것도 대량 거래거든요. 2,500만 주가 넘고 3,000만 주 가까이 되는데 상장 주식 수가 3,300만 주인데 여기서 3,000만 주 가까이 나왔으면 대량 거래 아닙니까? 대량 거래죠. 근데 여기보다 덜 터졌다고 안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그렇게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였고, 자, 거래가 터진 게 봤죠?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왜냐면 상한가 들어갈 때 대량 거래가 터진 거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대량 거래 터진 거 보면서 분할 매도 치면서 나가는 겁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좀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분할 매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두세 번 정도? 너무 잘게 자르면 재미가 없고 두세 번 정도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팔면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윗골이 길게 달고 떨어진 요거 있죠. 이게 나중에 뭐냐면 악성이 돼요. 악성.
아, 여기보다 거리가 없잖아요. 왜 자꾸 안 좋게 얘기하세요? 저 인상가 물려있는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상가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올 수는 있지만 이날 요거 자체가 반등이에요. 왜냐면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8%까지 올라갔었으니까. 합쳐보세요. 위아래 20%지. 이 거래보다 더 위험한 게 이 거래량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악성 종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은 여기 밑에 갭이 있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반등치 제대로 안 나오면 이거 무너져 내려요. 골로 간다. 그리고 크게 보시면 뭐예요? 대량 거래 맞거든요. 그때도 이 거래 나오고 나서 떨어졌어요. 여기도 앞에서도 잘 보시면 2021년인데 여기 보세요. 거래가 언제 터져요? 처음에 터지죠. 그리고 좀 더 가요. 좀 더 올라가려고 시도했죠, 그죠? 거래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옛날 기법으로 따지면 여기서 대량 거래 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죠? 네. 요거라고. 근데 아무튼 인상가는 지금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가서 단기 매매 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보라티알. 보라티알이 이제 자, 아까 알려드린 대로 보자고요. 차트를 쫙 펼치시면 돼요. 2017년도에 상장됐거든요. 자, 요번에 나온 거래량 이거. 그 전에 제일 많이 나온 거래량 요 정도. 그때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자, 전고점까지 갔죠. 저점 대비 2배 이상 올랐죠. 그럼 뭐예요? 대부분 과열이죠. 근데 오늘 뭐 했어요? 인상가가 아까 해놓은 것처럼 똑같이 들었다 놨다 했죠, 그죠? 거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반등 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에서 차트를 빨리 돌려 세우면, 돌려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에 상응하는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하나 나와서 돌려 세워서 올리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저 밑에서 끌고 내려갑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붙잡히는 거죠. 끌려 내려가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보라티알이 저희 단톡방에 나갔던 건데 내가 회원들한테 자꾸 팔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성홀딩스. 잠깐만, 보라티알 그거 안 봤구나. 자, 거래량 이렇게 보는 건 봤죠? 상장 주식수. 상장 주식수는 675만 주. 이날 거래 얼마 터졌을까요? 1100만 주. 그러면 거의 상장 주식수의 2배 가까이 터졌다니. 2배 좀 안 되는구나. 근데 아무튼 상장 주식수는 675만 주인데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나왔어요. 말 다 했지 뭐. 그러니까 이 거래가 터졌는데 여기서 선생님 이거 들어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예, 축복받으실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성수를 빌게요. 그 놈도 나쁜 놈입니다. 네. 놈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여기에서 이걸 들어가려고 하면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설령 10% 20% 단기 급등이 나와도 그런 거 자꾸 하시다가 물립니다. 안 하시는 게 맞다고. 펄펄 끓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딘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축복합니다. 그런 거 많아요. 잘 되실 거라고. 아까 제가 무당 얘기했죠, 그죠?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해주는 무당 많아요. 특히 타로점 치는 사람들. 그냥 싸구려 위로받고 오는 거, 돈 몇만 원 주고. 그럼 뭐하러 가요? 차라리 몇만 원씩 그냥 식사를 하시지. 그날 기분이라도 좋든지, 아니면 머리라도 하시든지. 그날의 기분 좋잖아요. 네? 뭐하러 무당이나 이제 그런 데 찾아다니는 거죠. 대량 거래죠, 그죠? 네, 신성홀딩스. 자,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거보다 거래가 더 터졌어요. 말다 했죠. 그리고 전고점 밑에서 대비 2배. 네. 노출 다 됐고 재료 노출 다 됐고 이때도 보시면 거래가
여기서 제일 많이 터졌어요. 거의 비쌉니다. 상장 주식수 1100만 주, 뒤에 거는 뺄게요. 1100만 주, 요번에 터진 거 2400만 주, 2배 이상 터졌죠? 됐죠?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서 이거 해보시겠다고요? 후발주자 있다니까요. 응? 후발주자 들어가서 하지 뭐 여기 들어가서 하겠어요. 힘들게. 응?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건 알려주세요, 이게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 습관의 문제라니까.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 보셨어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비참하게 오래 살잖아요.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이제 라면만 한 40년 50년 드시고도 건강검진하면 멀쩡하신 할아버님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세상에 이런 일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맨날 라면만 드시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분 특이 체질이시고, 네, 그죠? 그 어르신은.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오래 못 살아요, 진짜. 응? 습관의 문제라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면요, 오래 못 가요. 응? 근데 이런 데 사람들이 모르고 매매를 많이 하는 거죠. 알면 하겠냐고요. 모르고 하는 거지. 이런 거 하시지 말고 밑에 있는 거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중에서 다산 네트워크스라고 최근에 급등했던 거 있죠? 이거 봅시다. 최근에 이제 뭐 통신, 뭐 인프라, 뭐 재건 그래갖고 상한가나 점상 나오고 상한가 나오고, 그때까지는 거래량이 이랬어요. 이 정도? 이게 이제 얼마냐면 점상한가 때는 이제 원래 거래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날 650만 주. 근데 상장 주식수는 거의 4천만 주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한 6분의 1 정도 나온 거네요. 그죠? 6분의 1? 얼마요? 갑자기 계산이 안 된다. 넘어갑시다. 순간 머리가 꼬였습니다. 대충 한 6분의 1인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정도는 정상이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보니까 어때요? 뭐 이거보다 더 많은 거래에 나왔었어요, 그죠? 괜찮아요, 이 정도면.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어제 얼마 터졌냐면 2,900만 주 터졌나? 2,800만 주 터졌어요. 상장 주식수에 거의 육박하죠. 이거는 상장 주식수를 넘어서진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회사가 2000년 7월인가 상장했는데 이런 거래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재작년까지는 이게 최고였고, 작년에 이거, 올해 이만큼. 지금 이걸 들어가서 공략하는 게 좋겠습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방에서 어제 다 매도했던 거, RBK 그룹, 이게 있잖아요. 어제 제가 팔아놓고도 팔고 나서 상한가 갔거든요, 다시. 근데 제가 뭐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죠. 그 얘기는 했어요. 뭐 당연히 좀 아깝지요, 그 얘기 하는데, 근데 사실은 하루 차이, 하루 이틀 차이. 뭔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오늘 매도 사인 안 내고 어제도 안 내고 오늘도 안 냈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어제 판 거보다 오늘 못하다니까. 왜냐면 종가가 어제 상한가 이하로 내려왔고, 아까 제가 그 얘기 드렸어요. 대량거래 터진 거 보고 팔면 늦는다고. 진짜 고수는 대량거래가 터질 거를 아침 9시 이전에 알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요. 오늘 거래 터지겠다 알아요. 솔직히 여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나 잘 못 알아들어요. 이런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의 그 언어는 약간 좀 오묘하고 좀 심오한 게 있죠. 그래서 저도 그냥 순놈이라 그런지 100%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여자분들 이해하시죠, 그죠? 물론 좋아하시지 않겠지만, 그럴 때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침 9시 이전에 대충 알아요. 터지겠네, 오늘. 왜 그러겠어요? 많이 해봤거든요.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여자 마음을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 거래를 많이 해봤으니까 대충 알아요. 오늘 터지겠네. 몇 월 며칠 날 터지겠네는 모르겠는데 하루 전이나 그날 아침에 알아요. 터지겠다. 근데 오늘 거래 터졌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알려드린 대로 상장하고 나서 제일 많은 거래량이 이만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2배.
두 배 더 적고 노출 다 됐고, 그죠? 그리고 오늘 고점이 어디예요? 재작년에 하락을 시작한 지점. 그러면 구덩이 다 메꾼 거기 때문에 목표를 채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저점 대비 2배. 저점 대비 딱 2배 올라왔어요. 3일 만에. 상한가 딱 하나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장 주식수, 총 상장 주식수 4천만 주. 오늘 거래량 4,400만 주. 총 상장 주식수보다 10% 더 나왔죠. 그러면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끝났다는 표현을 잘 안 쓰죠. 뭐라고 그래요? 과열됐다 그러죠. 여기서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몇 퍼센트 더 먹자고 이제 하다가 이제 완전히 끌려다니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대량거래 기법이 많이 바뀌었구나, 대량거래가 터지면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드시죠. 제가 그쪽 얘기만 했으니까.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머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중에서 SY가 있거든요. SY는 여기 보시면 옛날에 대량거래 터지고 꼭지를 찍었었어요. 옛날에. 근데 SY는 죄송해요. 이거는 이제 3부 토건 얘기할 때 하고, SY는 뭐냐면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대량거래잖아요. 악권쪽까지 갔고, 그죠? 대량거래 터진 거 아닙니까? 근데 크게 보시라니까. 차트를 최대한 당겨가지고, 당기는 게 아니라 멀리 넓게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에요? 아직 대량거래 안 터졌네. 맞죠? 어제 나온 거래량이 얼마냐면 5,700만 주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상장 주식수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야, 이거 전고점까지 갔고, 그죠? 저점 대비 100%는 조금 안 되지만 이것도 갈 때까지 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맞죠? 네. 네? 2배 조금 안 돼요. 왜? 상한가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근데 땡겨서 보면 아니에요. 많았던 적이 있어요.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시간에서 오늘 시간에서 이게 상한가는 못 갔어요. 8% 상한가 조금 못 갔는데 8% 급등 마감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오늘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시간의 거래에서. 내일 아침 이거 신고가 나서 뽑을 거거든요. 내일 거래 터지나 안 터지나 보시고 잘 보라는 얘기예요. SY가 급등하면 그 뒤에 따라가는 게 금강공업 준비해놨죠, 그죠? 이걸 보통 우리 양음령이라고 하거든요. 금강공업은 모르겠어요. 이게 잘 보세요. 이제부터 제가 머리가 꼬일 거라 그랬죠, 그죠? 네. 자, 양봉 나왔죠? 아니 뭐 그때랑 이때랑 비슷하네. 올라가려고 그러나? 바닥이라서 바닥 잡는다고 양봉 나왔나 보다. 잘 보세요. 못 보던 거래량이에요. 이 회사는 상장된 지가 더 오래됐거든요. 88 올림픽 때 상장된 회사라고 보시면 88 올림픽 때. 근데 여태까지 제일 많은 거래가 이만큼이었는데 작년에 이만큼 있었습니다. 올해 이거보다 더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바닥에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시작할 때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시작할 때. 그래서 대량 거래 매매 기법이 처음에 바뀌었을 때 처음에 양봉이 딱 나왔는데 대량 거래 터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기법 아는 사람들 다 팔아버렸어요. 야, 끝났다 이거. 끝났다. 팔자. 웬걸 더 가요. 그런 경우들이 또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거래 터졌다고 해서 무조건 팔지 마시고 대량 거래 안 터졌다고 무조건 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예요. 삼부토건이라고 있죠? 최근에 이제 급등 많이 한 거. 삼부토건을 보면은 자 보세요. 대량 거래가 최근에 언제 터졌죠? 여기서 터지잖아요. 상한가 2개 나오고. 이때 거래량이 얼마냐면 2,400만 주가 아니고 2억 4,800만 주. 2억 4,800만 주. 2억 4,800만 주. 상장 주식수가 1억 9,700만 주. 그러니까 대충 한 2억 주죠. 이거보다 더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가요. 여기가 2,000원인데 지금 4,000원이거든요. 오늘 4,000원 찍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비 2배 또 간 거예요. 자, 이 거래량이 어때요?
최대 거래량이죠. 이렇게 간 적이 없어요. 거래가 이렇게 터진 적이 없다니까. 시작할 때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셨죠? 네. 어쨌든 이제 정리를 총정리를 해드리면 옛날 기법이랑 옛날 대량 거래 매매 기법이 많이 바뀌었다. 최근에 그 뭐예요? 소금, 천연염 관련주들 대량 거래 다 터졌는데 저거는 과열됐기 때문에 극도로 위험합니다. 일반인들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삼부토건이나 SY, 금강공업 보시면 어때요?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요. 잘 보시라니. 초반에 터지면서 오히려 거래가 더 이상 안 나오는데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대형주들은 대량 거래 잘 안 터지거든요. 대형주들은 뭐가 나오냐면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를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차트를 앞에 매물대고 뭐고 다 무시하고 올려버려요. 대량 거래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그 아스콘 관련주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MPK 보세요. 네. 이 정도 거래량은 귀여운 거죠. 한번 가보려고 그러나 예쁜 거래량. 그죠? SG 오늘 들었다 놨죠, 그죠? 네. 여기 이제 이미 좀 올려놨어요. 그리고 뽑았는데 거래량이 상장하고 나서 제일 많아요. 그럼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그냥 끝났다고 보진 않아요. 스페코? 네. 스페코 거래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1800만 주? 근데 상장 주익수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것도 대량 거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평가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죠. 2018년도에 대북주에서 갔던 게 아스콘 도로 포장이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포장한다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만큼 갔었어요. 스펙 대장이었다니까. 많이 갔어요. 이거 별로 안 간 거 같죠? 이거 2배 이상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MPK 내가 어제 힌트 드렸잖아요. 대북주랑 겹치는 거에서 나올 거라고. SG 그때 여기에요. 이거 진짜 많이 갔어요. 이거 한 3배 갔어요. SG 지금도 잘 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홈센터가 그때 이만 조금, 지금도 조금 그렇죠? 네. 보강산업 그때 요만큼, 지금도 그만큼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죠. 여러 개 있어요. 한국석유도 있고, 한국석유 그때 이만큼 갔어요. 그때 잘 갔던 것 중에 하나. 콤텍스도 있고, 극동유화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들은 관심을 계속 가지십시오. 네, 지금 어제는 중소형 건설주 위주로 갔는데 이쪽이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름에 조정이 올까봐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여름에 조정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 특강을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최근 10년 동안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한여름에 개별주 테마주 기준으로 조정이 온 적은 6번, 안 온 적은 4번입니다. 잘 들으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여름에 크게 조정이 온 적은 6번, 안 온 적은 4번입니다. 그럼 거의 반반 아닙니까? 작년에는 원래 알아야 되는 건데 금리 인상 너무 세게 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네. 6대 4였다고요. 거의 반반이라고요. 여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7, 8월 달에 폭락 나오느냐? 헛소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의 번호를 안 찍으시네요. 네. 조정 온다 이런 거에 관심들 없으시죠? 관심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조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지 안 올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개미들이 포지션이 어디냐예요. 개미들이 주가가 올라간데 베팅하고 있느냐? 천만에요. 개미들이 떨어진다에 베팅하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 공매도 치다가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대형주가 계속 올라가서 손해가 많이 나니까 손절을 한 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공매도 넘어왔답니다. 개미들이 코스닥 쪽에 공매도를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이상하게 에코프로가 자꾸 올라갑니다.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LNF하고 에코프로 비하면 못 올라가는데
에코프로만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요. 실제 여기 확인해 보니까 개미들 공매도 꽤 걸려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왜 가지? 네, 그죠? 공매도 걸려 있습니다. 개미들 기가 막힙니다. 얘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미들이 조종 온다에 엄청나게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럼 조종 안 오더라 이거죠. 인간 지표가 거의 100% 맞거든요. 주변에 사람들 조종을 걱정하고 있고요. 지금 회원가입하면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 요즘에 신규회원들도 들어오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돈 잘 버실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기존 회원들은 돈을 더 많이 버시겠죠. 왜냐하면 산전수전, 공중전, 이젠 우주전까지 다 겪었기 때문에 이분들만큼 수익을 잘 내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묻어서 가신다고 보면 돼요. 묻어서. 네. 수익이 같이 많이 나시겠죠, 그죠? 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수익 좀 오래 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망설이는 그 비용이 제일 큰 비용이에요. 주식을 조금 비싸게 사서 떨어졌다 그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뭐라고요? 망설이다가 다 놓치는 거. 그 비용이 제일 저기예요. 안 그래도 오늘 저기 뭐야 천일염 그 후속주 센 거 하나 추천 나갔는데 네. 오늘 안 들어오신 분들 후회 많으실 겁니다. 내일 제 추천 나갈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중에 이게 뭔지 나중에 우리 수익 내용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이고 9시 이제 많이 넘었네요.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제 뒤에 우소TV 김 실장님 방송하시는데 오늘은 AI 의료 뭐 진단 관련주가 급등했는데 그거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AI 쪽에 의료주들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도 또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